속보, 진짜 미쳤다 정말. 위약금은 또 어쩔 거냐? 역대급 최악의 협회 반드시 책임져라. 위약금 논란 역대급 경악과 분노. 대한축구협회가 단세영 사태로 다시 코너에 몰렸다. 문체부는 당초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절차적 명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축구협회를 들여다보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와 맞물려 축구협회 감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축구협회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치고 전날부터 본감사에 착수했다. 전체 12명 규모로 꾸려진 이번 감사에서는 약 3주간 축구협회의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5일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 의지를 밝혔다. 이후 진행된 기초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7월 18일부터 감사로 전환했고, 직접 축구협회 사무실로 찾아가 감사하는 실지감사 등을 거쳐 본조사에 나섰다. 문체부가 개별 종목협회를 직접 감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체부는 안세영, 삼성생명의 폭로를 계기로 지금 올림픽 직후 이 체육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할 적기라며 종목협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유관기관 범위 벗어난 자료 제출 거부 vs.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요구 감사의 최대 걸림돌은 축구협회의 협조 여부다.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히 임하겠다. 던 축구협회는 막상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공직유관기관 단체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어서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 단체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유관기관 단체 지정 전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계약 관련 서류나 후원금 사용 내역도 비밀유지 조항,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아닌 유관기관 단체라며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됐으니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입장은 다르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단체가 아니더라도 사무검사로도 얼마든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만에 하나 축구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후원금액 사용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도 정부 보조금은 회계 규정이 있어 함부로 쓰기 어려운 반면 자체 수입이나 후원금은 유용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후원금 등을 선수들을 위해 투명하게 쓰고 그로 인해 성적이 좋아져 광고 효과가 커지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엉망으로 쓴다면 글로벌 후원사들이 돈을 줄 리 만무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협회의 예산 투명성을 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정부 감사 외에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대상이다. 전날 국회에서 축구협회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도 현안 질의 시간에 안세영 사태와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2. 체육계 각종 부조리 드러나며 몸살. 지난 11일 막을 내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144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은 뜨거운 투혼과 기적을 연이어 연출하며 매일 밤 국민들께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최종 성적 역시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훨씬 초과하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화려한 성적 이면에 묻혀있던 각종 부조리와 비리, 권위주의적인 행태와 부실한 선수관리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다시 터져나오며 몸살을 앓고 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을 따낸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과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는 책임 회피식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둔 사격에서도 올림픽 직전 취임한 신명주 대한사격연맹회장이 지원은커녕 올림픽 기간 황제 의전만 받고 사퇴하며 프랑스 황제 여행,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질적인 파벌 싸움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파벌 싸움의 대명사인 유도 종목은 몰락 끝에 사상 처음 남자 전체급 올림픽 출전에 실패했다. 대한레슬링협회 역시 신구 집행부 간 파벌 싸움과 경기력이 저하 논란으로 2개 대회 연속 노메달의 성적표를 받으며 8개 금메달을 획득한 일본과 비교되고 있다. 선수 지원이 부족한 협회들에 대한 비판도 재점화되어 대한배구협회의 김치찌개 회식 홀대 논란, 통역사 없는 올림픽 부실 지원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여자 배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왔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 조기 탈락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를 비롯해 클린스만 전 감독 먹튀 논란, 비위 징계자 기습 사면 시도 논란, 선수단 불화 등 연이어 큰 논란을 일으켰고 축구대표팀은 1984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종목별 체육협회와 지역체육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대한체육회도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설에 올랐다. 개막식 장례 방송에서 우리 선수단이 북한 선수단으로 소개되고 올림픽 공식 SNS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태극기와 대한민국 선수단만 초점이 흐릿한 사진이 게재됐으며 대한체육회가 지역체육회 임원단 등을 대상으로 구성 지원한 참관단이 비매너 응원 논란으로 민폐 한국 인호명을 쓰는 등 대한체육회의 관리 부실 문제도 발생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들 참관단 99명에게 체제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각 협회 지역체육회에서도 별도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안세영 선수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협회 측을 대변하며 한쪽에 치우친 편중된 시각을 보였다.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색안경을 낀 듯한 이기흥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한체육회 조사에 대한 공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다. 안세영 선수와 같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스타 선수까지 양심 선언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매도당하는 실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무명의 엘리트 체육 꿈나무들이 각급 체육협회의 파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행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기회들로 인해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하며 피눈물을 쏟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각종 체육협회들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불공정한 선수 관리,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이유는 고질적인 파벌주의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제19 감싸기 차원의 솜방망이 처벌,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체계 등 내 외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실태다. 지난 2020년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0건 중 실제로 체육단체에서 징계가 이뤄진 것은 200건, 59%. 중징계를 요구한 28건 중 11건, 39%은 경징계에 그쳤다. 윤리센터에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어 체육단체가 제19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자의적 징계가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리센터가 처리한 사건 1682건 중 958건, 57%은 각하 처리됐는데 각하 처리 이유는 본인 또는 신고인의 신고 취하가 주를 이루지만 가해자와의 원치 않는 합의나 협회나 소속팀의 압력이 작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근에 연이어 불거진 체육계 불공정 문제들을 바로잡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리센터의 역량 및 조사권 강화, 징계 요구의 강제성 등 기능 강화와 제도 정비는 물론 외부의 압력과 영향을 완벽히 차단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체부는 그간 논란이 된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에 대해 감사 실시라는 칼을 빼들었다. 우선 이들 협회와 추가로 대한사격연맹 등 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단체들에 대해서 문체부는 공정성을 담보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파악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운영이나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와 함께 체육인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공정위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등 각급 체육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상시적인 내 외부 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승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체육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